예, 시작합시다. 거기 21페이지에 청약의 효력 봅시다.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표시가 둘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1조에서 상대방 낸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청약은 의사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고 합치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첫째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민총이 다 계속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문에 우리가 계약법만 배운다고 하더라도 법률 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민총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건 배울 때도 기본적인 물건 행위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얻으려면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그래서 민총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계약법을 2차에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총을 다 아신다고 전제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총이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올해 문제부터 예전에는 그냥 뭐 매매 얘기하는 것처럼 뭐 특별하게 뭐 해지의 효과를 써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올해 이제 케이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총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제된 것도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19년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케이스라고 해도 케이스 아니었어요. 그냥 앞에 없어도 밑에만 보고 그냥 써도 답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가 올해 영역도 넓혀가지고 담보 책임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전에 강의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들었잖아요. 이제 주변에 강사들님도 있고 이제 아는 사람도 강의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얘기 들어보면 뭐 별로 안 어려워. 뭐 몇 년 전만에 했다가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왜 담보 책임 안 나와? 막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한 3년 사이에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출연이 늘어서 그래요.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시험이 됐기 때문에 뭔가 난이도를 높여야지 이게 1차가 일단 많이 붙잖아요, 지금. 그쵸? 1차를 추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도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전문직도 그런 식을 거치면서 처음보다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안 그러면 까락을 막 시키는 거예요. 어떤 과목 하나에서는 이상한 지문을 내요. 근데 의도된 거라는 거예요. 1차생이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얘기하잖아요. 60점 이상이라고 하지만 2차 수험생은 명수를 조절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채점위원들이나 장소나 이것들이 2차생하고 다르잖아요. 1차생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요새는 갖다가 쭉 집어넣으면 알아서 채점 다 되잖아요. 근데 2차생은 손으로 다 채점해야 되잖아요. 요새 선생님들이 이거 싫어해요. 채점하는 거 돈도 안 내는데 묶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소도 문제고 시험장 장소도 문제고 이거 채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절대평가처 1차에서 걸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자꾸 까락률 많이 하고 이상한 문제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 지문들이 막 나오는 게 의도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 하나에서 폭탄을 터뜨려요. 한 번씩.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날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정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특히 동차하시는 분들은 민총도 같이 공부하셔서 더 이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실 수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때 지금 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다 암기 하시면서 시작하면서 같이 가거든요. 근데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케이스 문제도 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확인해 보세요. 조문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지금 뒤에 책에 조문 없잖아요. 그거 이제 조문 작업해서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방가로 2번 봅시다. 청약의 구성력. 그래서 여기 보면 계약 청약의 구성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래는 민총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의 자유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왜요? 도달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철회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대요. 도달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청약 안 했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세요. 청약의 구성력이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이제 조문 잘 보세요. 일단은 도달하면 뭐가 돼버려요? 일단 도달하면 효과가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승낙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달하면. 그래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철회권을 유보한다는 얘기는 뭐죠? 철회권을 내가 이미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철회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미리 말해 놓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철회권 형성권이라고 얘기하죠. 형성권 자체는 어떻게 되죠? 원래 인정되지 않아요. 형성권은 당사자 상대방이 되게 불리한 입장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형성권 자체에다가 조건이나 기한 이런 거 붙이는 건 원래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불이익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정된다. 어쨌든 여기는 도달하면 효과가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미 효과가 나타나니까 철회 못한다예요. 철회 못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거기 청약 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언제까지 승낙해 주세요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표시를 하면서 갑이 의사표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3일 이내에 발송해 주세요. 뭐 몇 월 며칠까지 지금 11월 10일까지 승낙해 주세요.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10일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줬으면 얘는 뭐예요? 자기가 10일까지는 승낙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중에는 아직 상대방이 뭐라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회 못한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기 중요한 게 이거죠.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철회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당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그때 효력을 잃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당 기간 안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 유보했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회권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단서를 집어넣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이나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하자 사이의 청약과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을 때는 그때는 구속력이 배제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외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거기 보시면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하자 사이의 청약이에요.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곧바로 앞에다 놓고 뭐라는 거야? 나 철회야 하면 그냥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구속력이 배제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약에 구속력이 존재하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승낙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에는 얘는 뭐죠? 한번 청약했으면 철회 못 하잖아요. 그쵸? 구속력이 있다는 거는 자기가 한번 얘기했으면 그때까지는 승낙 있을 때까지 나는 철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간이 청락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나요?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낙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의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기간을 주잖아요. 언제까지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건 뭐죠? 정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지 효력을 입혀요. 그래서 청약을 받았으면 누가? 승낙하는 사람도 일정한 기간 동안이는 뭐죠? 승낙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낙 적격 뭐죠? 승낙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또는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어떻게죠?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유지돼야 되는 거고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승낙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승낙 봅시다.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어보는 사람한테 답해야 되잖아요. 나 너 거 사겠어. 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딴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승낙은 누구한테 대응 관계에 있다? 청약에 대응하는 경우로 누구한테 행해줘야 된다? 청약자한테만 해야 돼요. 얘는.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청약은 청약에 부응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청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약을 너 집을 얼마에 계약 맺자 하면 응만 하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응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틀려요? 청약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청약 어떻게 돼요? 자동 판매기처럼 모든 사람이 아무나 500원 넣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응낙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자동 판매기한테 넣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승낙도 자유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승낙 여부 자유예요. 그래서 누가 청약했으면 우리가 다 응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답할 의무는 없어요. 원래는. 지가 나한테 사라고. 그래서 이거 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의무가 있으면 저는 뭐라 하겠어요? 물건 만들어서 모든 대한민국한테 막 보내면 돼요. 계약이 다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까지 답을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승낙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럼 계약 성립됐으면 어떻게 돼요? 돈 달라고 가면 되잖아요. 팔기 쉽잖아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죠? 해답 의무는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난 대답 안 해도 돼요. 난 안 팔고 싶으면 굳이 안 말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에 의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뜻을 했다. 구속돼요? 안 돼요? 이거 있으면 저는 맨날 다 보낸다니까요. 다 팔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보통 사람이 뭐 집에 없을 때 막 보냈으면 날짜 지나버리면 다 그거 사야 되게요? 근데 옛날에 진짜로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다 많아서 이게 문제가 판례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었어요. 예전에. 그거 안 된다고 이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나왔어요. 막 예전에 그래서 한동안 문제가 됐었어요. 사회적으로. 막 보내놓고 며칠에 안 보내면 그거 다 산 걸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돈 달라고 막 오고 막 떼까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청약의 존속 기간을 승낙은 청약의 존속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성립한다. 그래서 거기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기간을 줬잖아요. 넘으면 그래요. 근데 여기 2번이 중요하죠. 그래서 승낙의 통지가 전환 기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원래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야 되죠.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승낙은 없었고 청약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아까 갑이 집을 팔 때 너가 집을 팔면 좀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 때 이거 너가 사라. 매도 청약을 한 거예요. 그때 날짜를 줬어요. 10일 이내에 이렇게 줄잖아요. 10일 이내에 승낙을 해라. 이렇게 승낙 기간을 줄 수가 있잖아요. 11일에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20일까지 이렇게 딱 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승낙 기간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며칠 날 해요?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얘가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보냈어요. 요새는 카톡으로 하면 바로 가잖아요. 메시지. 근데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편지가 소실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20일이면 아직 열흘이나 남았잖아요. 보통 우편은 한 3일이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넉넉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돌고 돌아서 여기 얘한테 도착한 날은 11월 21일이었어요. 그럼 원래는 청약 기간이 20일이어서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는 계약이 안 성립돼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요. 성립됐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보통의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네가 승낙의 통지가 어떻게 됐어? 늦게 도착했어, 연착했어. 그러니까 뭐죠? 계약이 성립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그냥 계약 성립 안 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얘가 이미 20일 날 전화한 거예요. 발송했어요. 20일 날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할 걸 없잖아요. 이미 안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은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여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연착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성립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며칠 날 도달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바라고 나서는. 얘가 이제 도달한 날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발송일이 10일 날 찍혔어요. 그럼 보통은 얘가 충분한 시간이니까 계약이 성립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걸 살 거니까 다른 걸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얘가 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20일이 됐으면. 그럼 알려줬으면 어떻게 돼요? 20일 날 도착 안 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약 성립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안 알려주면요. 얘가 불축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돼요? 너는 뭐만 해주면 됐었어요. 늦게 도착했다고 말하면 계약이 그냥 끝났다는 거죠. 성립 안 하고 끝난 거지만 이미 늦었는데 얘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쟤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뭐죠? 연착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두 사람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한테 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응 하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10일 안에 충분히 계약을 성립할 수 있었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지가 먼저 사라고 해서 내가 응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10일에 발했으면 얘는 한 13일에는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해주란 얘기예요. 계약이 성립 안 됐으니까 넌 딴 걸 사라고 말해주는데 말 안 해줬다? 그건 네 잘못이란 얘기예요. 얘가. 한마디만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문이 있어요. 원래는 이것대로 인정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이 조문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약이 성립 안 한다로 끝나는 거잖아요. 2항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항, 3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승낙, 원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승낙 적격 있는 기간에 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승낙 적격 있는 기간에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도달 안 했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예요. 얘도 예외잖아요. 원래는 승낙받지 못하면 효력이 잃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항하고 3항을 둬서 어떻게 돼요? 예외적으로 그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니까 뭐죠? 그냥 승낙 기간에 도달한 것처럼 봐주는 거잖아요. 승낙 적격 있는 승낙으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조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밑에 보세요.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도달할 만한 것인데 도달 안 했다? 그랬을 때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했다. 그럼 그냥 불성립으로 끝나는 거예요. 20일이 지났는데 도착 안 했습니다. 계약 불성립이에요. 그럼 끝났죠. 그런데 연착된 승낙은 뭐가 돼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승낙을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하는 것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조문이에요. 이거는 조문 암기하시는 거예요. 조문 암기하시는 거예요. 방가로 2번 보세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계속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 뭐라 그래 돼 있어요?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은 때 그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연착된 승낙의 효과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이건 아까는 우리가 뭘 봤어요? 얘가 승낙을 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본 거 연착된 승낙의 효과 전에 그 몇 절 봤었어요. 거기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라고 하면 원래는 승낙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넘으면 효력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승낙기간 안에 도달했을 거라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거기 보세요. 연착된 승낙의 효과 이걸 어떻게 돼요? 얘가 20일까지인데 20일 날 보냈어요. 20일 날. 아니면 예를 들어서 19일 날 보냈어요.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잘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우편이라고 봅시다. 그럼 3일 보통 걸린다. 근데 뭐 빠른 우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528조가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착했어요. 여기. 연착했어요. 그래서 21일 날 도달했어요. 21일 날 얘한테 도달했어요. 21일 날. 21일 날 도달했으면 계약의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20일 날 도달하면 안 되잖아요. 21일 날 도달하면 언제까지 도달하라고 그랬어요? 20일까지 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도달이죠. 그러면 계약이 원래는 불성립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그쵸? 근데 얘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팔겠다. 그러니까 너가 사라 이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사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승낙으로서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팔겠다고 얘가 팔겠다고 얘가 사겠다는 청약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얘가 다시 오케이 하면 그땐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그 534조는 530조는 528조하고 다르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연착한 승낙이 맞아요. 그러면 연착한 승낙은 승낙으로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늦게 사겠다고 얘기했을 때 얘가 뭐라는 거야? 늦지만 나는 오케이야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새로운 청약이고 늦었지만 나는 오케이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연착의 승낙은 승낙 기간이 또 끝났기 때문에 승낙을 해서 효력이 없다예요. 그렇죠? 승낙의 의미는 잃어버렸잖아요, 이미. 하지만 그걸 새로운 승낙으로 봐서 얘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보내줄게. 효력이. 그건 인정 가능하단 말이에요. 합의가 효력은 인정된다예요. 이거 확인하시고. 원래는 아니에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아까 청약은 원래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응이라는 의사표시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청약이 아닌데 530조로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의사표시로 바뀐 거예요. 조문 때문에 바뀐 거예요. 양가로 3번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할 때는 그 청약의 겨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승낙의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에 따라서 응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응이 아니라 야 그거 500은 너무 하고 400이면 사겠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응이 아니잖아요. 응이 아니잖아요. 변경을 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청약은 확정돼 있죠. 500원에 사세요 하면 딱 정해져서 응 할 때 그게 청약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응 안 하고 500이면 살게. 500이 아니라 400이면 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응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기 청약의 거절, 500에는 안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400이면 사겠다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예요. 그래서 조문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 조문.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시기. 여기 또 중요하죠.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는 뭐죠? 떨어져 있는 사람 간이잖아요. 떨어져 있는 사람 간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청약은 얘가 먼저 살 거예요 물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물어보는 거에 답할 때는 우리가 발송주의가 적용이 된다 할 때 그 대표적인 게 이 격지자 간에 대해요. 그래서 발신주의 예외다. 그래서 민총에서 얘기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였잖아요. 111조에서. 그래서 예외당한다. 왜 그렇다고요? 물어보는 에 답하는 걸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달한다. 그래서 거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다. 원칙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아까 우리가 얘기 다 봤잖아요. 이게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격지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조문을 둬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발송할 때 효과가 생긴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거 확인하세요. 규정에 있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이렇게 항상 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는 조문이 있어야 했을 때 인정돼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제 학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발송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발송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과를 발송한다는 의미가 뭐니? 발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니? 이걸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해제 조건설. 해제 조건이 뭐죠? 해제 조건. 우리가 민총에서 배웠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있지만 조건이 성취하면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정지 조건은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정지되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일단 발하면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랬는데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발했는데도 도달기간 승낙기간 안에 못 도달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11월 10일 날 발송했는데 20일이 돼도 도착 안 했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떡하니? 그럼 계약이 성립 안 하는 거라며. 승낙기간 안에 도달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해제 조건서는 승낙통지의 기간 내에 불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발신하면 무조건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좋아요? 계약이 빨리 성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뭐가 됐죠? 승낙이 효력은 발신할 때 원래 아까 얘기한 대로 11월 10일 날 효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계약이. 그런데 확정적으로 생기지만 승낙기간 내에 상당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예요. 아까 원래 승낙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언제 도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승낙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신할 때는 기간 안에 있었지만 막상 도착한 거는 21일 날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이 성립해요? 안 돼요? 안 성립해요? 도달 안 했으니까 승낙 기간이 지나서 성립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때 효력이 발생했다가 그 승낙 기간을 지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발신주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일단 효과가 발생했다가 도달 안 하면 예외적으로 효력을 소급표를 주는 거잖아요. 일단은 발생하게 하는 건데요. 정지 조건은요? 얘는요. 도달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승낙이 발송됐을 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일 날 얘는 어떻게 되죠? 11일 날 발했잖아요. 근데 19일 날 도착했어요. 그럼 언제 효과가 발생해요? 승낙 기간 안에 도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요건이 축적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 걸로 보는 거예요? 발송은 아까 10월 11일 날 발송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때 효과가 소급해서 생기는 거 소급표를 주는 거예요. 소급표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있는데 이게 뭘로 본다고요?
원래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해제 조건설이 타당한다고 봐요. 일단은 계약이 성립하고 왜요? 연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그리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계약이 성립한 걸로 봐주자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학설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하자 사이에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야. 이게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죠? 청약과 승낙이 기간 안에 이루어져서 의사가 합치되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152조 보세요. 의사실현으로 인한 계약 성립. 그럼 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건 뭐죠? 청약의 의사표시만 있고 승낙은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 성립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계속 봤죠. 계약은 청약하고 승낙 서로 상반되는 의사가 합치할 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의사표시가 2개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고 승낙은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사실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왜 인정돼요? 532조가 있기 때문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만 있으면 인정된 거예요? 청약의 의사표시 하나고 사실이라는 게 하나 더 있으면 그때 계약이 의사가 성립하는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해요?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게 2개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죠? 구체적으로 여기 뭐예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없어졌지만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 서로 뭐죠? 한 사람은 산다, 한 사람은 그거 판다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사는 것 같은 행동을 해서 뭐죠? 의사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낙자가 보여주는 그 행위 자체가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물건 받았을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 개 보내주면서 그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할게요 하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를 내가 뜯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내는 쟤한테 사겠다고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뜯었을 때 벌써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가능하다 하는 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계약 성립 시기는 뭐라고요? 뜯었을 때 인정되는 거예요. 벌써 뜯었는데. 근데 이게 객관적 사실. 산다고 말 안 했지만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제가 살게 했으면 마음에 드니까 뜯었잖아요. 그럼 그 행위가 있으면 내가 그걸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봐주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그 예금 계약 같은 거 보면 이게 가끔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죠. 판례 중에서는 예금 계약을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라고 봐요. 좀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 계약할 때.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보통 어떻게 되죠? 예금하러 갈 때 돈 가져가서 돈 집어넣고, 그쵸? 돈 집어넣고 보통 어떻게 돼요? 통장에다 막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우리는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은행하고 예금을 임차하면 나중에 그 돈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요새 막 항상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뭐죠? 은행 직원이 뭐 몇십억을 갖다가 몰래 가져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나는 은행에다 돈을 놓는데 직원이 은행에다 그걸 입금하지 않고 자기가 중간에서 다 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은행하고 계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은행하고 나하고 계약 맺은 거예요? 안 맺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은행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려면 은행 지갑에 돈이 들어가야지 계약이 맺어진 거지. 중간에 은행원은 뭐죠? 은행의 일을 수행하는 그냥 손이잖아요. 근데 걔가 갖고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나는 그거 받은 돈이 없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예금주는 예금의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이거 입금하겠어요 하고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돼요? 소비 임치니까 다시 찾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은행도 어떻게 돼요?
돈을 받아서 자기 거에 계좌에 넣으면 그게 인정되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기관이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돈을 받아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 아직 은행에 지갑에 안 들어가도 우리가 가면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사람이 돈 1억이에요. 집어넣겠어요 하면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구 직원이 확인만 했잖아요. 그럼 은행하고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뭐죠? 이제 주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은행 직원이 그 돈을 받아 은행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그거를 횡령했다. 그러면 예관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은행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 창구회가 중간에 가져갔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은행한테 받아야지 걔한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의 경우에는 의사합치라는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확인했을 때 이미 소비 임치 계약은 체결됐다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확인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계약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창구에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창구에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어요. 걔가 거기다 돈 넣는 걸 창구에서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판례가 나온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요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횡령돼서 뭐 몇십억을 횡령을 했네. 어떻게 뺏어가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예금 계약이 잠시 논의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 이제 판례 한번 보신 거고 넘어갑시다. 교차 청약 나왔네요. 교차 청약. 그래서 여기도 533조. 이게 모레 나왔으니까 뭐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갑이 을한테 내 물건을 10만 원에 팔겠다. 판다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사라 그런 얘기죠. 얘는 뭐라 그래요? 그 물건 내가 10만 원에 산다. 둘 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청약을 한 거예요. 응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사겠다. 나는 팔겠다고 청약을 한 거고 얘는 사겠다고 청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표시는 뭐만 있어요? 상대방이 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응이 아니라 얘도 청약을 한 거죠. 얘도 청약을 한 거죠. 내 걸 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청약하고 승낙이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뭐가 있었어요? 청약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예요. 둘 다 산다고 그랬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는 팔겠다고 하고 하나는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일치했잖아요. 하나는 사겠다, 하나는 팔겠다. 사람도 일치했잖아요. 서로 상대방한테. 그럼 이걸 굳이 계약이 없다고 봐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에게 양 청구가 다 도달할 때 그럼 둘 다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그래서 거기는 교차 청약은 우연한 동일한 내용을 가진 청약이 교차하고 있는 경우에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여기 승낙은 없잖아요. 청약만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사겠다, 하나는 팔겠다 의사가 합치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 계약을 성립했다고 보자. 이렇게 들은 거죠. 그랬을 때 효과는 언제? 청약이 도달하면 그때 인정. 그래 이제 둘 다 아는 거잖아요. 도달했어야지. 쟤 어떻게 돼요? 내가 팔겠다고 얘기했는데 얘 사겠다네.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두 개가 다 의사표시가 합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 쓰고 이렇게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를 쓰시란 말이에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사실상의 계약관계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통신, 교통 뭐 이런 것들에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적 행위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자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 뒤에 가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다른 걸로도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계약자의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에 계약이 하도록 돼요. 이거 구속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거 의사표시도 아까는 왜 교차 청약이나 지금 의사실현의 경우에는 청약은 하나씩 의사표시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포함하는 행동이 있는 거지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 뭐 의사실현의 계약 같은 걸로 해결하면 되지 아무런 의사표시 없는 걸 우리가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였잖아요. 법률행위가 전제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의사표시도 없는 거를 계약으로 성립하는 인정하는 거는 계약법에 위반돼서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의는 있다예요. 논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아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교차 청약을 써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해봐라. 그럼 이런 것도 쓰는 거야. 그냥 강구를 해보래잖아요. 계약이 인정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강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우리는 잘 안 나오는데 다른 데서 보면 그런 얘기를 잘 해요. 여러 다음 중에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논해봐라. 이런 거 하면 그때 한 줄 더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나 의사표시는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자고 하는 견해도 있다. 견해도 있다요. 이게 뭐예요? 사실적 계약관계로는 의사표시 없는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계약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한 줄 더 써주는 거예요. 그럼 뭐 1점 정도 이제 뭐 추가로 받던지 이때 써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도가 조금 더 빨리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될 것들이 기초가 개념을 설명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다 못 봤으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료 자료라고 이런 거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계약 체결의 가십 책임 볼 때도 이제 그거 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진도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은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이제 그 진도는 나갈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테마가 있는 것들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들도 지금은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할 때는 일단 개념이랑 조문이 중요해요. 그렇게 보게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이나 이렇게 갈 때는 이제 기출 문제도 다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옆에서 이제 같이 하면서 진도가 나갈 건데 일단 기본 강의는 조문이랑 단어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 구경할 거와 관련해서는 조문은 따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